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에서 로켓 라쿤의 기원을 훌륭하게 담아내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설정을 가지고 있는 로켓 라쿤의 기원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는 라일라와 티푸스, 플로어에 대한 기원과 영화와 다른 점들도 함께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포일러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며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로켓 라쿤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리더가 되는 부분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로켓 라쿤과 라일라, 티푸스, 플로어에 대한 기원을 모두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켓 라쿤은 미국의 만화작가 빌 맨틀로와 키스 기펜이 창조한 캐릭터로 비틀즈의 노래 로키 라쿤의 영감을 받아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로키 라쿤이라는 노래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도망치자 로키 라쿤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되찾기 위해 그 남자와 대결을 벌였고 대결에서 패배하면서 술에 취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노래에는 로키 라쿤이 기드온 성경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 나오며 그 당시 비틀즈의 열렬한 팬이었던 빌 맨틀로와 키스 기펜은 이 노래를 이용해 아주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캐릭터를 창조하죠. 그렇게 1982년 인크레더블 헐크 271권에 처음 등장한 로켓 라쿤은 비틀즈의 노래 로키 라쿤의 첫 소절인 다코타주의 블랙 마운틴 힐스 어딘가에 로키 라쿤이라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네라는 말을 인용한 지금 시리우스 메이저의 블랙홀 어딘가에 로켓 라쿤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았습니다 라는 글로 처음 코믹스에 데뷔합니다. 그리고 이 만화책은 로켓 라쿤이 자신의 여자친구 라일라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과 하프월드가 속해 있는 키스톤 쿼드란트 항성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알려진 기드온 성경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모든 줄거리는 비틀즈의 노래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빌 맨틀로와 키스 기펜이 얼마나 비틀즈를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이후 로켓 라쿤의 기원이 재정립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가 탄생하는데요. 그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수세기 전 인간과 흡사하게 생긴 외계인 종족이자 정신과 의사 집단으로 알려진 슈링크는 자신의 행성에서 포기한 정신병자들인 루니스를 치료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고 드디어 5년 만에 키스톤 쿼드란트 항성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하프월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슈링크는 루니스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시설을 짓고 그들이 데리고 온 동물들을 환자들에게 붙여주어 환자들이 마음의 평화와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죠. 또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로봇을 창조하고 인간의 마음과 지식, 정신적인 문제, 치료 과정 등을 기드온에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정신병 치료에 온 힘을 쏟아부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치료법을 찾기도 전에 자금 지원이 중단되자 슈링크는 정신병자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프월드를 은하계와 격리시키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렇게 하프월드는 세상과 격리된 채 정신병자들인 루니스와 그들의 반려동물, 시설을 관리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로봇들만 남겨졌고 로봇들은 오랜 시간 묵묵히 행성을 관리하고 유지시켜 왔는데요. 어느 날 하프월드 근처에서 행성이 파괴되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방사선이 로봇을 덮치면서 자의식이 생겨난 로봇들은 자신들을 보완하고 개발하여 더욱 지능적이고 완벽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당하고 비논리적인 지시로 일관하고 있던 루니스의 불만으로 이어졌고 결국 분노가 폭발한 로봇들은 그들에게 벗어나기 위해 반려동물을 유전적으로 조작해 자신들을 대체할 존재로 탈바꿈시키죠. 그리고 동물들이 인간의 지능과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자 로봇은 동물들이 루니스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형물을 장착하는데요. 이 보형물들은 동물이 똑바로 걷고 양손을 인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고 결국 이렇게 탄생한 동물들은 로봇을 대신해 정신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떠맡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은 동물들이 원활하게 루니스를 보살필 수 있도록 수많은 무기와 장비, 장난감을 꾸준히 제공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루니스는 장난감이 없으면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했고 이것은 장난감이 하프월드에게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반려동물에게 자신의 일을 떠넘긴 로봇들은 행성의 끝으로 자리를 옮기고 거대한 우주선을 건설함과 동시에 슈링크가 은하계와 격리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방어막을 제거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그 덕분에 이 행성은 반은 공업화가 되고 반은 자연 상태 그대로인 하프월드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방어막을 제거한 로봇들은 이 행성을 떠났고 슈링크가 버리고 간 진료의지는 해독이 불가능한 기드온 성경으로 여겨지면서 이것을 얻는 자가 키스톤 쿼드란트 항성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변질되는데요.
그들의 믿음은 기드온 성경을 지키려는 세력과 독차지하려는 세력을 탄생시켰고, 이것은 곧 하프월드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죠. 두 마리의 수달이 창립한 메이햄 메카닉스 회사는 하프월드에서 가장 큰 장난감 회사로 성장했고, 초기의 목적대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다양한 장난감들을 제작했는데요. 어느 날 두더지 저드슨 제이크가 그들을 죽이고 이 회사를 집어삼키자 메이햄 메카닉스의 정당한 상속녀였던 라일라는 부모님의 복수와 잃어버린 회사를 되찾기 위해 로켓 라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편 로켓 라쿤은 정신병자들의 평안을 위해 슈링크가 데리고 온 반려동물이었지만, 로봇이 그의 골격을 인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 여러 번 실험을 했고, 그 결과 그는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억과 수많은 흉터를 얻게 되죠. 그리고 로켓 라쿤은 한동안 로봇의 의도대로 정신병자들을 돌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지만, 저드슨 제이크가 메이햄 메카닉스를 인수하고 기드온 성경을 노리면서 하프월드의 평화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로켓 라쿤은 로켓으로 구동되는 부츠 한 켤레를 제작하고, 이때부터 동물과 환자들을 보호하는 자경 단원으로 활동하는데요. 어느 날 라일라가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그녀의 삼촌이자 1등 항해사인 월루스와 라일라를 도와 저드슨 제이크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헐크가 갤럭시 마스터의 광선을 맞고 나타나자 로켓 라쿤과 월루스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때 저드슨 제이크가 보낸 로봇이 나타나면서 로켓 라쿤과 월루스는 할 수 없이 로봇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전투 소리를 듣고 깨어난 헐크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로봇을 박살내자 로켓 라쿤은 그에게 저드슨 제이크가 행성을 정복하기 위해 기드온 성경을 노리고 있다는 말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애초에 생소한 행성에 떨어지면서 갈 곳이 없어진 헐크가 흔쾌히 그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로켓 라쿤은 헐크라는 강력한 아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물들의 거주지 쿠쿠스 네스트에 도착한 그들은 저드슨 제이크가 기드온 성경과 라일라를 납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저드슨의 위성본부인 스페이스 휠로 날아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은 저드슨 제이크의 용병이자 블랙버니 브리게이드의 리더이며 라일라를 납치한 블랙잭 오헤어를 쓰러뜨리고 무사히 라일라를 구해내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헐크는 스페이스 휠을 설계했으며 천재 수준의 발명가이자 뛰어난 장난감 제작자인 엉클 피코를 만나 무사히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을 얻었고, 로켓 라쿤 일행은 비록 기드온 성경을 되찾지 못했지만 저드슨 제이크를 쓰러뜨리고 그의 음모를 분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라일라를 되찾은 로켓 라쿤 일행은 이때부터 저드슨 제이크와 오랫동안 전투를 이어나갔고, 헐크는 무사히 지구로 돌아가게 되죠. 전투에서 승리한 로켓 라쿤은 라일라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갔고, 라일라와 그녀의 삼촌 월루스와 힘을 합쳐 하프월드를 평화롭게 지켜나갑니다. 한편 저드슨 제이크는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분화구에 메이엠 메카닉스 회사를 설립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의 뒤를 이어 스페이스 휠을 차지한 로드 디바인이 또 다른 장난감 회사인 디바이니티 잉크를 설립하면서 두 장난감 회사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드슨 제이크가 보낸 암살자가 로드 디바인의 수석 장난감 제작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하프월드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켓 라쿤은 로드 디바인의 의뢰를 받아들여 저드슨 제이크를 찾아가는데요. 애초에 하프월드의 장난감 회사를 모두 소유하고 싶었던 로드 디바인은 로켓 라쿤이 없는 틈을 이용해 메이햄 메카닉스의 정당한 상속녀 라일라를 납치하는 만행을 저지르죠. 그러자 저드슨 제이크를 물리친 로켓 라쿤은 또다시 로드 디바인과 치열한 전투 끝에 무사히 라일라를 구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블랙잭 오헤어가 로켓 라쿤 팀에 합류하게 되며 전투에서 패한 로드 디바인과 저드슨 제이크가 하프월드를 절반씩 통치한다고 합의하면서 거대한 악당 연합이 탄생합니다. 한편 기드온 성경을 몰래 빼돌려 해독에 성공한 엉클 피코가 로켓 라쿤을 찾아오는데요. 엉클 피코는 기드온 성경은 과거 슈링크가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으로, 이 내용을 통해 정신병자들인 루니스를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장난감을 대량 생산하고 있던 레드로봇을 찾아가 기드온 성경을 그의 입속에 넣는데요. 놀랍게도 레드로봇은 기드온 성경을 해석하고 정신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원더토이 헬멧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로켓 라쿤 일행은 원더토이 헬멧으로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새로운 희망에 부푸는데요.
바로 그때 로드 디바인과 저드슨 제이크의 연합군이 들이닥치면서 그들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됩니다. 결국 정신병이 치료된 루니스와 로켓 라쿤 일행은 무사히 적들을 물리쳤고, 로드 디바인과 저드슨 제이크가 서로의 잘못을 따지다가 드라큘라에 의해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프월드는 슈링크가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죠. 또한 루니스의 정신병이 치료되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로켓 라쿤은 자신의 동료들과 우주로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이후 동료들과 헤어진 로켓 라쿤은 홀로 모험을 이어나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억을 잃은 그는 우여곡절 끝에 기억을 되찾고 하프월드를 다시 찾아가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사랑했던 라일라는 이미 블랙잭 5회와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 사실에 낙담한 그는 다시 우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가 된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다양한 활약을 했으며, 이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리더가 되어 더욱 많은 모험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듯 원작에 등장하는 로켓 라쿤은 정신병자들의 애완동물이었다가 그들을 구원하면서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났는데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에서는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 라쿤을 개조해 로켓 라쿤이 탄생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 동물 실험에 대한 경각심과 그의 기원을 매우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고 있으며, 이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리더가 되는 과정도 꽤 훌륭하게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원작에서 하프월드 최고의 장난감 회사 상속녀이자 로켓 라쿤의 첫사랑이었던 라일라는 로켓 라쿤과 마찬가지로 실험을 당했지만 상심에 빠져있던 로켓 라쿤의 마음을 열어주었으며, 하프월드의 용병이자 블랙버니 브리게이드 리더였던 블랙잭 5회원은 플로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또한 라일라의 삼촌이자 1등 항해사인 월루스가 티푸스로 변경되면서 원작에서 로켓 라쿤과 친했던 동료들이 거의 모두 등장했는데요. 영화는 이 동물들에게 바퀴와 거미다리와 같은 기괴한 장치를 달아줌으로써 동물 실험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죠. 그리고 원작에서 비틀즈의 노래와 로켓으로 구동되는 부츠를 통해 로켓 라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면, 영화에서는 감옥에 갇혀있던 로켓 라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로켓 라쿤이 탄생했는데요. 이것은 로켓 라쿤의 슬픈 스토리와 어우러지면서 더욱 진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이렇듯 원작과 영화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자 나름대로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작과 영화를 비교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것 같네요. 아무튼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